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타랠리, 추수감사절, 기술주로 나타내봤습니다. 미증시가 연말 산타랠리를 향해서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추수감사절 기간은 상승세가 약했지만 이번 주 미증시의 흐름이 좋은데요. 미국의 긴축 종료 평가에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닿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억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인공지능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산타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샘 올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향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엔비디아 역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또한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 또 한 번 상승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연말 산타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죠. 이쯤 되면은 항상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타랠리입니다. 예, 과연 올해는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 이 연말에 주식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분위기가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하고 있고, 이제 AI 섹터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 금리에 대한 또 이 인하 가능성.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 좀 깔려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도 의원님이랑 저랑 이런 황스타그램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금리 이제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연말 괜찮을 것이다라고 항상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하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그림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11월 달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조금 두드러지면서 EM내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수익률 대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이제 다음 고민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12월 달도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냐에 대한 좀 여부일 것 같은데, 네네. 좀 아쉬운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연말 랠리는 살짝 조금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11월 달에 그 연말 랠리에 대한 그러니까요. 기대감을 좀 네.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금리와 달러인데, 금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 11월 달에 2년물과 10년물이 대체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증시 센티먼트 개선에 이제 전반적으로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는 그 금리 인상 내지 금리 인하 경로를 보시면 저희가 3월 달에도 30%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이 돼 있고, 이제 5월 달에 거의 이제 50% 이상의 확률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고, 2년물 금리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려면은 이 수준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앞당겨져야 되는데, 12월 달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직까지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주식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고 사람들이 네. 이제 거의 다 금리 중단을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연준에서 좀 메시지가 오히려 좀 단호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헤드라인 CPI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어 CPI도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11월 달 이제 CPI도 보자면요, 10월 달 대비해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연준이 여기서 완화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가능성은 FOMC 회의에서 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여기 지금 레벨 수준 대비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사실 연초를 바라보는 게 내년 초를 바라보는 게 더 편안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국면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제 10월 달부터 보자면은 수출주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2024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조금 축소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이제 내년에 높아진다면 저희가 이제 소비 내지는 저희가 IT라든지 내지는 주요 수출 제품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중국 수출이 좀 두드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 수출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얻지를 못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그렇죠. 이번에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좀 두 양 정상이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만남은 불발이 됐어요. 네, 그것도 좀 아쉬웠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이랑 관계가 좀 나아지려면 그런 이제 관계 개선부터 해서 이제 수출 쪽이나 이렇게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근데 미국이랑 또 사이가 좋아지면서 또 반사이익을 좀 얻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향 수출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증시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기울기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저희가 대미국 수출의 기울기가 올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있어서 YY 기준으로는 떨어질 거는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 쪽에 저희가 수출 비중이 다시 조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물가 지표 반등이 아직까지는 관찰이 되고 있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수요가 바닥은 찍긴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구간은 사실 올해 안으로는 좀 힘들 거는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 연말 랠리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세게 걸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수출주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다소 조금 둔탁한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는 사실 이제 증시 레벨을 좀 끌어올리려면은 수출주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애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 상단을 더 높여잡기에는 조금 다소 2% 정도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이슈들이나 어떤 단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는 주식을 끌어올리는 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확실히 수출이 개선이 되면서 중국 쪽의 활로를 좀 찾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산타랠리 우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산타랠리를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몇 % 이상 상승해야 산타랠리가 시작이다. 뭐 약간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최소 5% 내지는 그 이상 수준을 조금 바라봐야 저희가 그렇군요. 이제 증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상 내지는 이제 랠리를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네. 왜 산타랠리에 그 저희가 기대감을 늘상 거느냐? 그 기관들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12월 달에는 이제 연말에 있어서 수익률을 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요. 이제 연말에 있어서 또 이제 먼저 선침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군요. 이제 비웠던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시 담는 구간이 연말에서 연초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랠리 통상적으로 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맞아요. 저희가 이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계절성에 있어서. 네네. 근데 이게 뭐 100% 이제 산타랠리 내지는 연초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기는 좀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때그때 매크로 환경에 이제 따라서 사실 증시의 방향성도 이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매크로 환경이 받쳐준다면은 사실 이제 다른 구간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도가 좀 더 큰 구간이 연말에서 연초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주식이 지난 겨울에 좀 많이 안 좋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올해 1월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말 랠리 그리고 내년 또 1월 효과에 대한 과연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항상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너무 좋은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갑자기 네. 6일 연속 오르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렇죠. 약간 좀 한 발자국 이렇게 멀어지게 저는 좀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계속 있으면은 네.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흐름으로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랠리를 이제 펼쳤던 가장 결정적인 재료는 원화 강세와 금리 하락이었는데 12월 달에 있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려면은 저희가 달러 약세가 또 이제 그렇겠죠. 전개가 돼야 되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긴축적인 스탠스를 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대부분 금리 인하 시점을 많이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하락도 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하단은 지지는 되겠지만 여기서 2,600선 그 이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 이제 나래비를 수익률을 세어보면요. 코스피가 이제 야금야금 오르긴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맞아요. 꽤 많이 네. 올랐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사실 이익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아직까지 힘들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머징 수급에 있어서 우호적인 재료가 부재하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익이 저희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도 그렇고 실적이 좋지 않죠. 대부분의 실적 자체가 저희가 3분기 때까지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또 4분기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많이 반영하는 또 이제 분기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4분기 이익 추정치에 있어서는 좀 하향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주가와 이제 밸류에이션의 괴리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질 거는 같아요.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한 9배 초반 수준까지 저희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10배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의 재료가 없다면 사실 코스피의 상단은 좀 기대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그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전략이 이제 12월 달에는 조금 필요해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가는데 뭔가 이제 다른 건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연말에 나타난다면 산타렐리는 있을 거지만 사실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찬바람 불면 사실 배당주 관심 있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배당주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주식이 좀 상승하면서 배당주에 좀 관심을 좀 덜 갖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저는 12월 달로 들어서 배당주에 있어서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네. 네, 저희가 수출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옅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선택하는 이제 답안지는 안전한 주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내수주 중에서 이제 뭐 배당을 좀 잘 주는 업종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또 배당을 잘 주는 업종 내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업종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희가 유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지금 고점이 한 90달러 후반대까지 이제 봤는데 한 7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원화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한 55원에서 한 70원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네네. 고점 대비해서. 유가 하락과 원화 강세의 조합에 있어서 저희가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을 보자면요. 대부분 지금 당장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료라든지요. 내지는 유틸리티 업종, 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또 이제 소프트웨어 이 관련된 내수주 중심으로 지금 이익률 추정치가 코스피 대비해서도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연말 이제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노린 외국인들이 이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의 좀 수급
그 갭을 메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업종은 워낙 또 이제 배당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말 계절성에 있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도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좀 내수 관련된 주식이 사실 예전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네. 코스피에서. 네. 뭐 코스피 시총대 내수주 비중이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내수주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도 보면은 요즘은 그냥 좀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는 내수주를 많이 좀 사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확실히 이쪽을 연말에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수주가 저희가 굉장히 시총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 내수주가 이제 주도주가 되기는 좀 많이 힘들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첨단 산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수주가 주도주가 됐을 때는 그 중국이라든지 예전에 맞네요. 저희가 2015년 구간에 고성장을 이제 기록했던 그렇죠,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내수주도 결국에 수출이 돼야지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데 이 중국 소비 모멘텀을 얻어서 부각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른 시점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12월 달에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다면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좀 내수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연말까지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야, 여기는 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네. 막 이런 업종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좋았던 업종보다는 네. 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뭐 2차 전지 대표적으로 꼽자면은 저희가 이제 양도세 이슈도 연말에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 내에서 아직까지 YTD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고요. 네.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내수주 중에서 이익률 추정치 개선되고 또 배당을 또 잘 줄 수 있고 이런 업종들이 음식료라든지 항공, 유틸리티, 이제 헬스케어, 소프트웨어까지 조금 압축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음식료로 하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네, 라면 수출 잘 되고 예, 있죠. 요즘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주식들 내수주에 좀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네, 연말에 있어서는 사실 좀 편안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가 수출주를 이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물가 지표 반등이 좀 관찰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에 저희가 중국 CPI와 PPI 이제 지표가 통상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시장 예상치 대비 이제 조금 아웃퍼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연말로 가서는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는 같고요. 네. 그 전까지 12월 중순까지는 사실 이제 박스권에 갇힌 증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히려 이제 방어력이 높은 업종들로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내수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수출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연말을 좀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스타킹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네, 오늘 방송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팬이에요. 따봉권이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 좋다는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즐거운 공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